우리가 통상 지방시대를 열자, 국토 경영발전을 하자, 외쳐온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후부터 화두가 되기 시작한 이 국토 경영발전 문제는 혁신도시로 풀려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방의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인구 분산이 되고 지방이 발전됐습니까? 지방의 국공유기관 이전한다고 해서 지방이 발전이 됐습니까? 점점 수도권 중심으로 집약이 되고 지방은 날로 피폐해져 갈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바꿔야 해요. 탁상 공론으로 아무리 떠들어 본들 이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방이 산업 재배치가 우선돼야 되고 일자리죠. 두 번째, 지방에서 살아도 서울 못지않는 문화 환경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되고 정주 환경을 완비가 돼야 되고 의료시설이 구비가 돼야 되고 사회 간접 자본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지방에 가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탁상공론식으로 떠들어 본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그게 완화되지 않습니다. 과거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의 수준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과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삼류대학에 불과하던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의 거점 대학보다 훨씬 입학 성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거는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거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내가 하나만 들어볼게요. 인천공항으로 수출하는 수출화물, 항공화물이 우리나라의 36% 정도가 항공화물로 수출합니다. 전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들이에요. 그 36%가 항공화물로 나가는데 그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인천공항으로 나가는 비율이 98.2%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나가냐? 김해 한 1%, 대구공항에 한 1%, 뭐 그 정도예요. 그럼 첨단 기업들이 지방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첨단 기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으로 가라고 하면 사변해버립니다. 기업이 지방이 내려오려고 해도 내려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거기에 역점을 두었어야 하는데 전혀 거기에 역점 안 주고 헛공론으로 30년 세월을 보냈다. 60, 70년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데는 경제발전 다 됐어. 근데 21세기의 경제발전 원동력은 하늘길입니다. 하늘길을 열어야 돼요. 인천공항에 집중된 여객 물류를 지방에 분산해요. 그래서 우리는 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사천섬에 청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2006년도 손학규 지사하고 청도를 방문했을 때 거기는 한적한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청도하고 대구하고 자매도시입니다. 청도시 초청으로 이번 봄에 가봤을 때는 인구가 2,500만입니다. 대구의 10배. 템프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세계를 가는 항로를 만들고 난 뒤부터 청두로 첨단 산업들이 몰려오고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청두 인구의 60, 70%는 20, 30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남부권에 우리가 신공항을 건설해서 인천의 여객물류의 30%만 부담할 수 있으면 자연적으로 국토균형 발전이 됩니다. 이제는 하늘길을 여는 시대입니다. 우선 하늘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산업에 종사하는,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항 근처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정주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수도권 못지않는 문화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의료시설도 만들어줘야 돼요. 수도권에 안 가더라도 수술할 수 있고 암수술도 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SRT 타고 수서역에 내려보십시오. 거기에 삼성의료원 가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 줄서가 있어요. 전라도나 경상도나 부산이나 어디 할 것 없이 아프면 전부 SRT 타고 올라가서 그런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지방 균형 발전이 될 수 있습니까? 지방의료 혁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서울 가지 않아도 내가 치료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도 만들어야 돼요.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죠. 대구 수성구에 가면 강남 대치동만큼이나 입학 성적이 좋아요. 근데 그 애들이 과거 서울 삼류대학에 뭐 하려고 가겠습니까? 거점대학인 경북대학으로 가죠.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아무리 지방시대 논의해 본들 그건 탁상공론입니다. 공연불이고. 기본 전제가 안 돼 있는데 왜 지방에 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을 했습니다. 그 통합의 본질은 지난 100년 동안 지방행정을 이끌어왔던 도체제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경남지사를 내가 4년 4개월 해봤어요. 도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유명무실한 존재예요. 지원기관, 시장 군수들이 하는데 지원하는 기관에 불과한 도는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라는 거는 없어도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도체제가 유지돼서 왔을까요? 교통, 소통이 안 되고 서로 거리가 멀 때 도라는 체제가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는 반나절 시대가 되어버렸고 SNS로 적각 또 이메일로 적각 보고하는 체제가 되었는데 도가 왜 필요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단계 행정체제 개편을 이루지 않으면 행정낭비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2단계 행정체제로 가는 전단계로 대구 경북을 통합하면서 도체제를 없애고 서울특별시와 대구 경북특별시 양대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집권 통합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대한민국은 당분간 서울과 대구 경북특별시 양대 체제로 지방행정이 개편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집권은 남북권의 거대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고 난 뒤에도 국가 균형 발전을 하려면 광주 전남도 통합해야 돼요. 대전 충남도 통합해야 돼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북의 기초자치단체를 한 10개 이상 묶어서 하나로 만들고 남쪽에는 수원, 용인, 고양 특례시만 있으면 지방시대를 끌어다닐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과거가 된 100년 된 도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북도를 만든다? 나 그거 하는 것 보고 저건 점점 지방이 몰락으로 가는 길이다. 그게 아니고 3단계 행정체제에서 기초학력 국가에서 2단계 행정체제로 기초는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바로 국가와 2단계 행정체제로 가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 난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논의도 아무리 모여서 해본다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건 탁상근무입니다. 오늘 하는 논의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와서 대구까지 와서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장 권남훈입니다. 제가 산업연구원장에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의 이 열정적인 그 환영사와 그 다음에 이정현 부위원장님의 기조 강연 사이에 제가 이게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기도 하고 매우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이 프로그램을 저는 이제 원래 경제학 전공자라서 사실은 이제 행정학회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열띠게 논의를 하시고 이 좋은 이 큰 행사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저희 산업연구원이 이 행정학회에서도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지방시대 지방주도 균형발전의 진단과 처방인데요.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어제 아주 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큰 일을 해내셔서 이 지방주도 균형발전의 하나의 그 솔루션을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오늘의 행사가 굉장히 뜻깊은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방시대 발전에 새 역사가 씌워졌으면 좋겠고요. 저희 산업연구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처음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생략하고 앞에 말이 많았네요. 오늘 뜻깊은 학술대회를 주최를 하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시는 이영범 한국행정학회장님, 그리고 기저 강연을 해주실 이정현 지방시대 부위원장님, 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큰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노력해 주신 분들, 그리고 여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이게 이 두 동전의 양면인데, 우리 모두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까지 겹쳐서 국가적 난제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연구원은 이제 국내 산업 육성을 산업진흥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런 지역 균형 발전에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에 근거한 지방시대 정책의 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그리고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을 다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관련 연구나 정책 자문, 지역 컨설팅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미중 대결과 경제 안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글로벌 환경 변화에 이어서 산업 정책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지방에 대한 어떤 시혜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문제의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도 이 우리나라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의 이런 학회에서의 논의, 그리고 저희 연구계의 그런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충격적이고 기쁜 사건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대구 경북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경권이라는 광역 경제권을 구성을 해서 대구 경북의 선도 산업과 인재 양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및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가 상생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고 어제와 같은 그런 과감한 결정이 결합이 되면 앞으로 대구 경북이 정말로 초광역권의 성공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세워나가는데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선도의 모범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한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시대 비전 선포,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개편 등 굉장히 많은 그런 제도적 개편을 해왔습니다. 이런 제도적 기반과 어제와 같은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는 지방주도의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기대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지방주도 균형 발전의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하는 오늘의 학술대회가 그런 뜻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초광역권 거버넌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그 의미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구에서 개최되는 이 2024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끝까지 마무리되고 이 지방주도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건설적인 대안들이 논의되고 제안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